호메로스의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는 장편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는 일리아드의 내용으로 10여 년간에 걸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파리스는 본래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불운한 운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건져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후에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인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쳐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트로이의 목마 속에는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 등 용감한 장군들의 용맹스러움과 함께 인간처럼 사랑하고 분노하며 질투하는 신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작품의 재미를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저주. 옛날 소아시아 반도 서북쪽에는 트로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 국가 중에서 트로이는 프리아모스가 왕위에 오른 후부터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트로이의 왕비 헤쿠바는 사람이 아닌 불덩어리를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무서운 불꽃으로 변하더니 트로이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불길한 꿈 때문에 프리아모스 왕은 예언자 에사고스를 불러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풀이하도록 했습니다. 왕비님은 곧 왕자님을 낳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이 트로이를 멸망시킬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 후 헤쿠바 왕비는 예언자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왕자를 깊숙한 이대산 골짜기에 있는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호숫가를 지나던 양치기 할아버지가 왕자를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데려다 키웠습니다. 양치기는 왕자에게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의젓하고 용감한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산의 여신 에노네와 결혼하여 이대 산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쯤 아름다운 베레온 산에는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신 가운데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남신들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티스 여신을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들은 테티스의 남편이 될 남자는 그리스의 왕자 펠레우스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레온의 숲속에서는 성대한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어 신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잔치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타나자 금세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리스는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황금 사과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여신들은 모두 그 황금 사과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전쟁의 여신 아테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끝까지 남아 아름다움을 겨루었습니다. 세 여신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젊은이인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고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새 여신은 제우스의 심부름꾼인 헤르메스와 함께 알렉산드로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이 세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신에게 이 사과를 드리도록 해라. 황금 사과를 받아든 알렉산드로스는 반쯤 무릎을 꿇고 새 여신을 우러러 살폈습니다. 헤라는 부귀와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와 용맹을,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알렉산드로스에게 약속했습니다. 망설이던 알렉산드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과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뺏겨 결국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바쳤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헤라와 아테나는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는 아내와 집을 버리고 번화한 도시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트로이에 도착했을 때 마침 프리아모스 왕이 왕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들과 여러 신하들은 한 마리라도 더 잡아 왕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사냥꾼의 무리 속에 끼어 맨주먹으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사냥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가 최고상으로 소를 받았습니다. 트로이의 왕자들은 그것을 보자 은근히 화가 나서 소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소는 프리아모스 왕이 쉬고 있는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재빨리 뒤쫓아가서 무섭게 날뛰는 소를 맨주먹으로 때려뉘었습니다. 국왕을 구한 일로 알렉산드로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프리아모스 왕 곁에 앉아있던 카산드라 공주는 무서운 힘을 보인 젊은이를 지켜보다가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20년 전 이대 산속에 버려진 왕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자가 힘세고 씩씩한 젊은이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왕자 파리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 양치기의 아들로 자랐던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트로이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파리스로 고쳤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그리스에 간 지 오래된 페시온의 공주를 데려오기 위해 파리스에게 그 함대의 대장 지휘를 맡겼습니다. 카산드라 공주는 파리스를 그리스로 보내면 안 된다고 왕에게 충고했지만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스 왕자는 수백 척의 배를 지휘하여 그리스로 떠났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미케네의 왕인 아트레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트레우스 왕에게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라는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스파르타에는 클리템네스트라 공주와 헬레네 공주가 있었습니다. 형 아가멤논은 그중 언니인 클리템네스트라와 결혼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는 전 그리스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여러 나라 왕자들은 앞을 다투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스파르타 왕은 미케네의 둘째 왕자 메넬라오스를 사위로 결정했습니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는 부부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스파르타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라를 물려받은 메넬라오스는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왕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파리스 왕자가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여신은 헬레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임을 알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헬레네는 그 힘에 이끌려 파리스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파리스 역시 헬레네를 본 순간 가슴에 사랑의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메넬라오스 왕이 사냥을 간 사이 함께 배를 타고 트로이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신 네레우스가 바닷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스 연합군. 파리스가 헬레네와 함께 달아났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남편 메넬라오스 왕이 분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그리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메넬라오스 왕은 트로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하고 그리스의 여러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들은 모두 군대를 이끌고 스파르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군대에는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 장군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또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 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로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아킬레스는 이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신탁을 받았지만 오디세우스의 설득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사들은 출발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대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는 미케네의 아가멤논이 뽑혔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배가 출발하는데 필요한 바람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측의 장군들은 예언자 칼카스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신의 노여움이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가장 사랑하는 흰사슴을 쏘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신은 아가멤논이 가장 사랑하는 딸 이피게네이아 공주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연합군 전체를 파멸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가멤논은 괴로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멤논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아비를 용서하여라. 모든 그리스 사람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너를 바치는 거란다. 저 하나의 희생으로 그리스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이윽고 이피게네이아는 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칼을 높이 쳐들어 이피게네이아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피게네이아의 몸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제단 위에는 이피게네이아 대신 사슴 한 마리가 피를 쏟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네이아의 가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공주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 후 그리스 연합군 군사들이 있는 곳에 난데없이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커다란 단풍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는 이상하게 생긴 새가 둥지에서 새끼 8마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붉은 용은 차례로 새끼들을 잡아먹고는 어미새까지 잡아먹었습니다. 붉은 용은 잠시 후 시커먼 바위로 변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언자 칼카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포스 산에 계신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앞날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붉은 용이 8마리의 새끼와 어미새를 잡아먹은 것은 이번 전쟁이 9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또 10년째 가서야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여러 나라가 군대를 모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단결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방벽을 쌓고 요새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성이 바라보이는 넓은 모래벌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아가멤논 총사령관은 9년 동안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 칼카스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군에는 아킬레스를 비롯하여 힘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는 거인 아약스, 용감한 장군 디오메데스, 지략이 풍부한 장군 오디세우스, 계략을 짜는 데 능한 노장 레스트로 등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멤논은 단숨에 트로이 성을 함락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트로이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였습니다. 헥토르는 지략과 용기가 뛰어난 장수로 트로이 군사와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군과 트로이군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은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작고 큰 싸움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9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스의 대립.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 연합군은 식량과 물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쳐서 필요한 물건들을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 군사들은 크리사라는 나라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세이스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붙들어 와서 아가멤논에게 바쳤습니다. 크리사의 제사장인 크리세이스의 아버지는 직접 아가멤논을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장군들도 크리세이스를 돌려주라고 권했으나 아가멤논은 화를 내며 크리스의 제사장을 내쫓았습니다. 제사장은 곧 자기가 받들고 있는 아폴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독한 그리스군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죠. 그즈음 그리스군의 진지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아킬레스는 예언자 칼카스를 불러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재난은 그리세이스 때문입니다. 그리세이스를 돌려보내고 많은 재물을 바쳐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칼카스의 말에 아가멤논은 화가 나 외쳤습니다. 건방진 놈,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좋아, 깨끗이 돌려보내겠어. 그 대신 나에게 다른 것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아킬레스가 말했습니다. 전리품은 이미 다 나누어 가졌으니 그 처녀와 맞먹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트로이를 정복한 뒤에 장군께서 입으신 손해를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나더러 자네 말을 들으라고? 내가 얻었던 여자를 내놓는 대신 자네가 차지한 브라세이스를 나에게 주게. 아킬레스는 너무 화가 나서 칼로 아가멤논을 베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당신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모든 좋은 전리품은 자신이 다 가지려 하다니. 이제부터 나는 트로이군을 치기 위해 창과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아가멤논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으로 장군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고 브라세이스를 데려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킬레스는 브라세이스를 보내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브라세이스를 보내는 것은 화살 한 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증거이다. 브라세이스를 빼앗긴 아킬레스는 어머니 테티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거만한 아가멤논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우스에게 트로이군이 이기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테티스는 이 말을 듣고 올림포스 산으로 제우스를 찾아가 이제까지의 일을 모두 말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스군이 패하여 아가멤논이 창피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우스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아킬레스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꿈의 신을 불러 아가멤논의 꿈에 죽은 왕 네스토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가멤논, 어서 일어나 트로이성을 공격하라. 헤라 여신이 너를 위해 빌고 있으니 트로이성은 쉽게 함락될 것이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아가멤논은 곧 장군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즉시 공격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파리스와 메넬라오스의 결투. 그리스군의 공격을 눈치챈 트로이군의 대장 헥토르는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만의 트로이군은 창과 칼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날 트로이군은 파리스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트로이의 장군 파리스다. 너희들 중에 용기 있는 장수가 있거든 나와 승부를 겨루자. 메넬라오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너의 뻔뻔스러움과 너에 대한 나의 원한이 이 불행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와 나의 결투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 파리스와 메넬라오스는 무장을 하고 결투장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리스가 성난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며 메넬라오스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번개같이 날아간 창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메넬라오스의 방패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메넬라오스의 차례였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창을 번쩍 치켜든 채 온몸에 힘을 모아 파리스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창은 파리스의 방패를 꿰뚫고 갑옷까지 뚫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창을 고쳐잡고 거친 기세로 파리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파리스는 간신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칼에 메넬라오스의 창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맨손으로 파리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리스는
꼼짝없이 메넬라우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늘 파리스를 보살피던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왕궁 안으로 무사히 옮겨주었습니다. 이번 결투는 메넬라우스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군은 환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군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군은 용기를 내어 트로이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트로이군을, 아테나는 그리스군을 도왔습니다. 싸움은 말할 수 없이 치열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온종일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로이군에서 하루만이라도 싸움을 쉬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리스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군의 패배. 이튿날 아침 트로이군은 힘을 내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이라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고 피는 강을 이루었습니다. 싸움은 팽팽하게 이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 쪽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헥토르는 그리스의 용장 디오메데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디오메데스와 헥토르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그리스의 장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헥토르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마침내 최후의 진지까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아가멤논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디오메데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멤논 장군, 당신은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면서 어떻게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이곳에 남아 끝까지 트로이와 싸우겠습니다. 이어 늙은 장군 네스트로가 말했습니다. 제우스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가멤논 장군이 아킬레스의 여자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아킬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터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가멤논은 깊이 반성하며 아킬레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사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가멤논은 포이닉스, 아이아스, 오디세우스를 아킬레스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오자 아킬레스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행 중에 오디세우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 지금 연합군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지난날의 사사로운 감정을 풀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갑시다. 여러분의 뜻은 알겠지만 나는 절대로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전리품은 아가멤논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브라세이스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아킬레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포이닉스는 아킬레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이 우리의 군함을 불사르고 우리 동료들이 적에게 무참히 죽어가도 자네는 모른 채 하겠다는 건가? 아가멤논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네.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것도 장군으로서 가질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킬레스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은 그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설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진, 정탐.
오디세우스 일행은 진지로 돌아와 여러 장군들에게 아킬레스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가멤논과 다른 장군들은 아킬레스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각자 나름대로 작전을 짜 트로이군을 무찌르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자기 막사로 돌아가 잠을 잤지만 아가멤논만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트로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적의 진지에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횃불을 켜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적의 진지를 살펴본 아가멤논은 긴급 회의를 열고 급히 장군들을 막사로 모이게 했습니다. 내일의 싸움을 위해 적의 작전 계획을 알아내는 임무를 띈 결사대를 뽑기로 했습니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로이 군 쪽에서도 여러 장군들이 모여 적의 상태를 살피고 올 용사를 뽑고 있었습니다. 돌론이라는 청년이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리 가죽을 뒤집어쓰고 적진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뭐하러 왔는지 그것부터 말해보아라. 저는 그리스 진영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는 헥토르 장군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헥토르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 장군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는 무슨 큰 공이라도 세운 듯이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배반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한 디오메데스는 돌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돌론이 가르쳐준 대로 트로이 진영에 드라키아 군대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진지 한가운데에 대장 레소스의 막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장수를 잃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적진 한가운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소스의 막사를 습격하여 한 칼에 레소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한 손에는 칼, 또 한 손에는 청동으로 만든 찬란한 방패를 들고 군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가 간밤에 세운 공이 알려지자 그리스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군의 사기도 그리스군 못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천지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싸움터 여기저기에 군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날 싸움터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은 아가멤논이었습니다. 어느덧 한낮이 가까워왔습니다. 제우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트로이군이 차츰 우세해졌습니다. 조바심이 난 아가멤논은 더욱 맹렬하게 뛰어다니며 안티노의 왕자 이피다마스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피다마스의 형 콘이 분개해서 던진 창에 아가멤논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이 싸우던 자리를 맡았습니다. 헥토르는 그제야 뛰어나와 디오메데스에게 덤볐습니다. 이때 파리스가 디오메데스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파리스의 화살은 디오메데스의 오른쪽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디오메데스는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의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자 트로이군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스군은
달아날 길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싸움터를 누비며 닥치는 대로 적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장군 소크스의 창이 오디세우스의 옆구리로 날아갔습니다. 메넬라오스가 얼른 달려가 창으로 트로이 군의 공격을 막으며 오디세우스를 구해냈습니다. 그리스의 거의 모든 장군들이 상처를 입게 되자 후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하늘 저편에서 무섭게 생긴 독수리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커다란 뱀을 한 마리 움켜쥐고 날아왔습니다. 뱀은 그 긴 몸으로 몸부림을 치더니 문득 몸을 사려 독수리의 가슴을 물었습니다. 독수리는 아픔을 참지 못해 트로이 군의 뱀을 떨어뜨리고 높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로이의 포리다마스는 독수리와 뱀의 싸움을 이상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싸움은 이 정도로 그치고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헥토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선두에 서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우스는 사나운 폭풍을 일으켜 이대산의 많은 돌들을 그리스군이 진을 치고 있는 부둣가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스군은 성문 앞에 바위를 쌓아 트로이군을 막으려 했지만 그것마저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트로이 군사들은 그리스군 진지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싸움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무참하게 패하는 그리스군이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자기 궁전으로 돌아가 황금 갑옷으로 몸을 단장한 다음 그리스군을 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라 역시 그리스군을 돕기로 했습니다. 헤라는 자매 여신을 데리고 제우스가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갔습니다. 자매 여신은 새가 되어 제우스의 정원으로 날아갔습니다. 제우스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타난 헤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때 자매 여신이 살그머니 들어와 제우스를 깊이 재웠습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군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그리스군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고비를 넘긴 그리스의 장군 네스트로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수없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동안에도 트로이군의 공격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헥토르는 그리스의 장군 아이아스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창은 아이아스의 방패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이아스는 큰 돌을 번쩍 들어 헥토르에게 던졌습니다. 돌은 헥토르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헥토르가 부상을 입고 물러가자 그리스군은 함성을 지르며 참호를 넘어 적의 진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단잠에서 깨어난 제우스는 포세이돈이 그리스군을 도와 트로이군을 격퇴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돌에 맞아 큰 상처를 입은 헥토르를 고쳐주라고 일렀습니다. 헥토르는 다시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피로스의 천막에서 치료를 받은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어서 아킬레스에게 가서 그리스군의 비참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 아킬레스도 자기 고집을 꺾고 싸움터로 나올 거야.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그리스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헥토르는 그리스군의 배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트로이의 용사 카레카는 재빨리 횃불을 들고 그리스군의 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군은 생명과도 같은 배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덤벼들었습니다. 싸움은 배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쌓이고 바닷물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킬레스의 진지에 도착한 파트로클로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킬레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일부러 태연한 얼굴을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킬레스, 우리 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이네. 이제 고집은 그만 부리고 노여움을 풀게. 자네가 받은 모욕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리스가 트로이에게 당하는 치욕보다는 훨씬 작을 걸세. 자네가 끝내 고집을 꺾지 못하겠다면 자네 군대만이라도 이끌고 나가도록 해주게. 나는 동료 장군들과 같이 적을 무찌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네. 파트로클로스, 나라고 그리스가 망하는 것을 바라겠나? 나도 나가서 싸우고 싶네. 그러나 모든 장군들이 나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네. 다만 내 갑옷과 무기를 빌려줄 테니 자네가 나인 것처럼 꾸미고 내 군사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게나.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갑옷으로 무장한 뒤 2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한편 부둣가에서는 그리스 군사들이 창에 찔려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트로이군은 횃불을 들고 뱃머리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꽃은 삽시간에 하늘 위로 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터에 도착한 파트로클로스의 군사들은 적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 군대는 트로이군을 쳐부수었습니다. 다시 그리스군의 사기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그 못지않게 잘 싸웠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아킬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한 헥토르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후퇴하는 헥토르를 뒤쫓아 적의 대부대가 있는 진지로 쳐들어갔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단번에 트로이군을 쳐부수고 성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정신없이 쫓겨 달아나던 트로이군은 성 앞에 이르자 더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파트로클로스의 군사들은 트로이의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로 무엇인가 번쩍 빛났습니다. 군사들은 너무 눈이 부셔서 기어오르던 성벽에서 모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군의 끈질긴 공격을 막기 위해 활과 화살의 신 아폴론이 황금 방패를 휘둘러 빛을 내쏘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트로이 성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물러가라 파트로클로스.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신의 말을 어길 수 없어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퇴하면서 파트로클로스는 화가 나서 큰 돌을 헥토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아폴로는 끈질긴 파트로클로스의 공격에 화가 나서 그의 얼굴에 방패의 빛을 내리비쳤습니다. 파트로클로스는 그만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투구가 벗겨지고 창이 부러지고 방패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헥토르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의 가슴을 창으로 힘껏 찔렀습니다. 결국 파트로클로스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헥토르는 아킬레스의 말이 탐이 났습니다. 말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있는 비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스의 슬픔.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그리스 진지에 알려졌습니다. 메넬라오스가 일어나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소란한 중에도 헥토르는 어떻게든 말을 움직여보려고 가지내를 썼습니다. 그러나 말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있는 아킬레스의 갑옷을 빼앗으려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때 메넬라오스가 막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붙잡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헥토르가 자기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헥토르는 시체에서 금빛 찬란한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는 내팽개쳐졌습니다. 도망갔던 메넬라오스는 아이아스와 함께 다시 시체가 버려진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헥토르는 어느 사이에 아킬레스의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고 트로이 군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누구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끌고 돌아올 용사는 없느냐? 보물의 반을 줄 것이다. 헥토르의 이 말에 트로이 군사들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로이의 젊은 용사 히포도스는 가죽끈으로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동여매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아이아스는 시체를 끌고 가는 히포도스를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사이에 둔 양군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트로이군을 무찌르던 아이아스가 메넬라오스에게 말했습니다. 아킬레스 장군에게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러면 아킬레스 장군이 싸움터로 나올 겁니다. 메넬라오스는 아킬레스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이아스는 아킬레스가 올 때까지 시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아킬레스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헤라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헤라는 무지개 여신 이리스를 아킬레스에게 보냈습니다. 어서 일어나 친구의 시체로 옮겨오너라. 네가 힘을 보일 때는 바로 지금이다. 자, 힘을 내라. 이리스여, 제가 어떻게 싸움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갑옷도 없습니다. 오로지 트로이에 대한 분노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뿐입니다. 아킬레스, 네가 가진 우정과 슬픔으로 싸움터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리스군은 용기를 얻을 것이다. 아킬레스는 정신을 가다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아킬레스를 보고 트로이군은 놀라서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리스군은 시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친구의 처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킬레스는 따뜻한 물로 시체의 피와 흙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군답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새로운 무장. 어느덧 싸움터에는 밤의 장막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리스의 병사들은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주위의 여러 신들도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테티스는 아들의 모습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무기도 갑옷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슬프고 원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친구의 원한을 풀고야 말겠습니다. 많은 병사가 그리스를 위해 죄 없이 죽어가는데도 저는 노여움에 정신이 팔려 옳고 그름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싸움터로 나가 트로이군을 모조리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저도 친구의 원수를 갚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테티스는 아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훤히 알고 그것을 모면할 길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아킬레스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갑옷이 없지 않느냐. 올림포스 산의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만나 너에게 갑옷과 투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보마. 그때까지만 기다리거라. 테티스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테티스를 위로하며 곧 일터로 나가 아킬레스에게 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찬란한 갑옷과 튼튼한 투구도 만들었습니다. 테티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곧장 아킬레스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아킬레스는 어머니가 주는 갑옷과 투구와 방패, 그 밖의 무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부신 갑옷으로 무장을 갖춘 다음 그리스 장군들의 막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 장군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장군들이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자 아킬레스는 먼저 아가멤논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가슴속에 맺힌 나쁜 감정은 깨끗이 씻어버립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화해를 합시다. 그리고 전과 다름없는 더 다정한 사이로 돌아갑시다. 아킬레스 장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부디 노여움을 풀고 나를 용서해주게. 저는 지금 당장 헥토르에게로 달려가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은 지금 비참하게 죽어간 우리 용사들 생각뿐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가멤논은 제우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우스여, 굽어 살피소서. 우리 두 사람의 잘못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트로이 군대는 다음날 일어날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헥토르는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아내 안드로마케에게 보여주고 싶어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드로마케는 헥토르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근심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호탕한 그 성품이 당신을 망쳐놓을 것만 같아 겁이 납니다. 만일 당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저도 당신의 뒤를 따를 거예요. 드로이군의 총사령관인 내가 싸움터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잖소? 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몸이오. 나라가 망하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의 여신이 결정하는 것이오. 자, 그만 물러가시죠.
나도 내일의 싸움에 대해서 작전을 세워야겠소. 다시 싸움터로. 그리스군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공격 명령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자기의 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가서 마음껏 적을 쳐부숴라. 아킬레스를 태운 전차는 쏜살같이 돌진해 갔습니다. 군사들도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아킬레스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킬레스는 창을 든 채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적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로이의 장군 아에네아스도 그에 못지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에네아스는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는 창을 가볍게 받아 넘겼습니다. 이번엔 아킬레스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창을 던졌습니다. 아에네아스도 방패를 들어 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방패가 약했던지 아니면 창의 힘이 너무 강했던지 방패를 꿰뚫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아에네아스가 죽음을 당할까 염려하여 도와주었습니다.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싸움을 하던 아에네아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정신을 가다듬고 적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아킬레스는 조무래기들은 상대하지 않겠다. 헥토르가 있거든 나와라. 그 순간 몇 명의 트로이 장군들이 헥토르를 가로막으며 그를 대신하여 아킬레스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아킬레스의 칼 아래 차례대로 쓰러져 갔습니다. 헥토르의 동생인 폴리도루스도 싸웠지만 아킬레스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헥토르가 긴 창을 들고 아킬레스에게 덤벼들자 아킬레스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냐, 어서 덤벼라. 나의 둘도 없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네 손에 죽었다. 내 오늘 그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헥토르는 힘껏 창을 던졌습니다. 헥토르가 던진 창은 정확하게 아킬레스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으나 금으로 만든 아킬레스의 방패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당황한 아킬레스는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헥토르를 놓친 보복이라도 하듯이 무서운 힘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많은 트로이의 병사들이 그 앞에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강의 신과 태양의 신. 아킬레스의 위력에 눌려 후퇴하기 시작한 트로이군은 크산도스 강까지 쫓겨갔습니다. 쫓기는 병사들은 무서운 아킬레스를 피하기 위해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물살에 휩쓸려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을 간신히 건너 살 길을 찾은 트로이의 군사 중에 왕자 리카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강을 건너온 아킬레스의 칼에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리카온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아킬레스는 왕자의 목을 베었습니다. 물고기가 네 상처를 핥아줄 것이다. 이처럼 너희들이 하나 둘 죽어가면 언젠가는 트로이의 궁전도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이 크산도스 강의 신은 황소를 사랑한다니 강의 신에게 황소를 바친다면 너를 되살려줄지도 모르지. 그런데 강의 신이 우연히 아킬레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의 신은 버릇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아킬레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킬레스,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나는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시체에 처리까지 하란 말이냐? 분노한 강해신은 아킬레스를 강 밑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다급해진 아킬레스는 하늘을 우러르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헤파이스토스가 무서운 기세로 불을 몰고 와 강의 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강의 신은 불길에 타 죽을까봐 물속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아킬레스는 그 틈을 타 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킬레스를 앞세운 그리스군은 무서운 기세로 트로이군의 진지로 쳐들어갔습니다. 얼마 싸우지 않아서 트로이군은 뿔뿔이 흩어져 성 안으로 쫓겨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군사들은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킬레스가 그 뒤를 무서운 기세로 쫓고 있었습니다. 활의 신 아폴로는 비참하게 도망치는 트로이군의 모습을 보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폴로는 쫓겨 달아나는 트로이의 젊은 용사 아게놀 장군의 가슴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게놀 장군은 대범하게도 방패를 들고 적과 맞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아킬레스를 향하여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아게놀의 창은 아킬레스의 방패에 맞고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폴로는 트로이군을 돕기 위해 아게놀처럼 꾸미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성과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스는 아게놀이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 사이 트로이군은 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대결. 성문 안으로 들어온 군사들 중에 헥토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성벽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성 밖에 헥토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명예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헥토르의 자세는 더없이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킬레스가 그리스군을 이끌고 트로이 성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헥토르는 놀라 뒤로 물러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스는 성난 사자처럼 헥토르를 뒤쫓았습니다. 올림포스 신들도 두 장군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신 아테나는 아킬레스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킬레스, 이번 결투의 승리는 너의 것이다. 다시 숨을 돌렸다가 싸우도록 해라. 그동안 나는 헥토르에게 새 용기를 불어넣어 너와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해주마. 트로이군의 군사들은 헥토르의 승리를 위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헥토르도 새로운 기운이 솟았습니다. 헥토르가 던진 창은 아킬레스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방패에 맞고 힘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음의 신이 내게 온 것이라면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도록 하자. 비장한 결심을 한 헥토르는 칼을 뽑아들고 아킬레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만든 무기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킬레스는 백양나무 창으로 헥토르를 번개같이 찔렀습니다. 헥토르가 땅에 쓰러지자 그리스군 진지에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싸움터에서 그 이름을 떨치던 대장군 헥토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킬레스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적의 총대장을 쓰러뜨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트로이 성을 공격하는 것뿐이다.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발목을 가죽끈으로 묶은 다음 전차 뒤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채찍질을 하여 트로이 성을 향해 전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헥토르의 시체는 전차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달려오는 아킬레스의 전차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놀라움과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항상 너처럼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단 말이냐. 프리아모스 왕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프리아모스 왕의 고통은 친구를 잃은 아킬레스의 슬픔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헥토르의 시체는 가시밭 속에 버려져 짐승들의 밥이 될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무지개 여신 이리스가 프리아모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아킬레스를 찾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보물을 가지고 헥토르의 시체를 찾으러 지리에 밝은 이다이오스만을 데리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어느덧 크산도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헤르메스가 프리아모스 왕을 무사히 아킬레스 진지까지 안내하기 위해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왕을 위해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차는 아킬레스의 진지 앞에 닿았습니다. 왕은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감무쌍한 아킬레스 장군이시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찾아와 이렇게 부탁하는 심정을 부디 이해하시오. 장래나마 내 손으로 지내려 하니 여기 이 예물을 받고 시체를 돌려주시오. 아킬레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자 자기도 모르게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이여, 이제 안심하십시오. 소원대로 아들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차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킬레스는 적국의 왕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과 이다이오스는 동이 틀 무렵 트로이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헥토르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 다시 트로이와 그리스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트로이군에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 멤논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멤논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트로이에서는 헥토르가 죽은 후 파리스 왕자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스는 아킬레스가 성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르면 활을 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아킬레스는 트로이 성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파리스는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파리스의 화살은 번개같이 날아가 아킬레스의 약점인 발 뒤꿈치를 꿰뚫었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럽고 힘센 장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킬레스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그를 스틱스 강물에 담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 강물에 목욕을 한 사람은 살이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나 칼로 찔러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스를 강물에 목욕시킬 때 오른쪽 발 뒤꿈치만 여신의 손에 가려져서 강물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킬레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헬레누스 왕자가 사로잡혀 왔습니다. 아폴론에게서 예언하는 법을 배운 그가 말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아니고는 트로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그리스군은 헤라클레스의 활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세상을 떴을 때 히로쿠테테스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그를 설득하여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얻어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얻은 그리스군은 다시 트로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스를 죽인 파리스는 우쭐한 기분으로 그리스와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쏜 헤라클레스의 독 묻은 화살이 파리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파리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트로이의 최후. 파리스가 죽은 뒤에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 장군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트로이를 멸망시킬 묘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로이 성 안에 모셔놓은 아테나 여신상을 없애지 않는 한 트로이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아테나 여신상은 이로스 왕이 제우스에게 기도를 올려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몹시 난처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지처럼 꾸미고 성 안으로 들어가 여신상을 훔쳐내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놓고 다시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리스 진지에서는 커다란 목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마가 완성되자 그리스군은 모두 배에 올라탔습니다. 트로이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싸움에 지쳐서 돌아가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군들은 배를 타는 것처럼 꾸미고 그 부근의 섬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 거기에는 커다란 목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목마 속에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커다란 목마 속에는 오디세우스 장군을 비롯하여 그리스 군사 4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지친 트로이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목마의 배 쪽에 만들어 놓았던 문이 열리고 그리스 군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트로이 군들을 남김없이 쳐부수자. 이윽고 성문이 열리자 오디세우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트로이 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잠에 빠져있던 트로이 군들은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리스군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왕궁에도 그리스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스군의 장군 피루푸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포리테스를 죽였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피프루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비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신성한 곳을 피로 물들였으니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피루푸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프리아모스 왕의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아에네아스는 어둠을 타서 가족을 데리고 어머니 아프로디테 여신의 궁전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 아에네아스는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리하여 대대로 번영을 누리던 트로이는 마침내 멸망하여 지금은 폐허와 함께 한갓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